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0월 23일 일요일이고요. 오전 12시 35분입니다. SQQQ. 제가 주로 지수 분석 동영상을 올려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코스피 100 지수나 선물 지수의 분석 동영상을 올리는데, 그래서 이제 지수와 관련된 상품을 다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락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락장이란 건, 앞으로도 많이 내릴 거다, 아니면 앞으로도 긴 시간을 내릴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락의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하락장이니까 하락에 투자해서 엄청난 돈을 벌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생각하신 것보다 꽤 오랜 시간 하락을 이어왔기 때문에 하락의 한 복판에 있는 건 맞지만, 지금으로부터 하락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거다라는 이야기는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사이드로 제가 이제 미국 증시와 관련된 동영상도 같이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나스닥 지수를 다루다 보니까 SQQQ라는 상품을 함께 다루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그 동영상 조회수를 보고 있는데, 오히려 SQQQ 동영상이 제일 많이 보세요. 이건 저로서는 의외입니다. 지금 그 고버스 동영상이 한 400뷰 정도 나오면 SQQQ는 800뷰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 종목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지금의 현재 상황과 그다음에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전달을 해드릴 텐데, 잘 보시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런 전략과 비교를 해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늘 접근하는 방식이 이럴 때 사고 이럴 때 팔고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활용해서 본인들이 거래를 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언자의 입장이지 리딩자의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거래해 저렇게 거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실 때 본인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고, 안 믿었는데 오히려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본인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잘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4분에 끝났습니다. 풀이장에서는 60불까지 갔었는데 6달러가 내렸어요. 6달러가 거의 제가 생각한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3가지를 드릴게요. 올봉은 제가 시나리오를 3가지를 드릴 건데, 그 3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한번 감안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이대로 이번 달이 끝난다. 그럼 저는 사실 안 좋게 봐요. 이대로 끝나면 안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좋아도 반등치는 이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56에서 58까지. 그러니까 54달러에 이번 달이 끝나면 다음 달에 예상하는 반등치는 대략 58불 선이에요.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대략 4달러. 그러니까 지금 공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대략 4달러 정도는 있다는 얘기예요. 4달러. 요 4달러의 공간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50불에 끝나면.
이번 달이 50불에 끝나게 된다면, 그러면 4달러잖아요. 4달러. 그럼 54불까지 반등할 수 있겠죠. 54불까지 볼 수 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54불에서 끝나면 58불까지 반등을 보시고, 50불에 끝나면 54불까지는 반등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8불에 끝나면 자, 58불에 끝나면 이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겠죠? 맥스는 이 정도. 예? 58불에 끝나면 이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62에서 63. 자, 시나리오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저번에 이거 메모장 쓰는 게 너무 개인적으로 괜찮아서 예, 또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번 달 종가가 50불이다. 그러면 다음 달에 54불까지는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4불에서 끝난다. 그러면 58불까지 반등 가능합니다. 3. 58불에서 끝났다. 그러면 62불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죠. 대략 62불. 자, 요 시나리오를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손절을 한다는 건 50불까지 빠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 손절을 해야겠다라는 건 50불 이하의 하락을 감안했을 때는 손절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이나 상승해서 끝나는 구조라면 손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58에서 62불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월봉은 설명을 드렸죠.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주봉으로 가겠습니다. 주봉은 다음 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어라!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단선의 위치는 51불 정도에 있고, 상단선의 위치는 63불에 있습니다. 이건, 속된 말로, 에라 모르겠다요.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저도 에라 모르겠습니다.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방향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상방만 죽였냐? 하방도 죽였어요. 상방, 하방을 다 죽인 겁니다. 이건 올라가는 것도 문제없고 내려가는 것도 문제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매수도 할 수 없고 매도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봉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봉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해서 전략을 짜세요. 저는 이걸 가지고 짜드릴 수가 없어요. 왜? 이건 매수가, 매도가 두 개 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도 할 말 없고 내려가도 할 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내려간다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자, 요걸 잠시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자, 요게 목표가고, 이게 매수가인데, 이것도 별로고, 이것도 별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힘이 없기 때문에, 자, 이번 주는, 아니죠, 다음 주죠. 다음 주는,
답 없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낼게요. 자, 다음 주에 고가 투자 심리도 안 내립니다. 저가 투자 심리도 안 내립니다. 내리는 건 종가 투자 심리도만 내려요. 왜? 이게 1구간이거든요. 자, 무슨 이야기냐? 다음 주에 종가가 상승하면 상승이고 종가가 하락하면 하락이에요. 다시, 다음 주에 내릴 수 있는 투자 심리도는 종가뿐입니다. 종가 투자 심리도 뿐이기 때문에 종가가 상승하면 종가 투자 심리도는 상승하고 종가가 하락하면 종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의 방향은 누가 정한다? 종가가 정합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주의 방향은 누가 정한다? 종가가 정한다. 종가가 상승하면 상방이고 종가가 하락하면 하방이에요. 고가 저가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저가를 깨져도 하방이 아니라 종가만 상승할 수 있으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종가가 어디 있어요? 54불에 있습니다. 네. 종가가 상승하면 58불 이상 가는 거예요. 그죠? 종가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54불 위에서 월봉이 끝날 확률이 높다는 거고 54불 위에서 종가가 상승해서 마감을 해주면 58불까지는 반등할 수 있으니까 58불 밑에 있는 단가는 보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종가가 하락해. 그러면 이제 51불 아래에서 끝날 확률이 높으니까 반등치는 54불까지밖에 기대를 못하겠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세요. 본인이 손절을 해야 될지 홀딩을 해야 될지 사실 답이 없어요. 왜? 종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고가 저가는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건 오로지 하나다. 종가다. 그죠? 종가다. 종가가 상승하면 58불에서 최대 62불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58불에서 끝나면 62불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가가 상승하는 시나리오. 네. 종가 상승 시나리오는 58불까지는 기대할 수 있어요. 자, 종가 하락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그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 종가 투자 심리도나 저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끝났어. 이렇게 끝나면 10월 첫 번째 주에 하락이 올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락을 하면 11월 첫째 주에 하락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하락을 할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종가 투자 심리도 여기가 0구간이고 저가 투자 심리도도 여기가 0구간이니까 만약에 상승을 도모한다면 요 자리가 좋아요. 좋은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11월 1주, 여기가 11월 2주, 여기가 11월 3주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종가가 하락한다면 그 다음에 저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온다? 11월 세 번째 주예요. 자, 시나리오를 이제 짜봅시다. 네, 시나리오를 짤 건데, 첫 번째, 다음 주에 종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58불까지는 일단 버틴다예요. 다음 주에 종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58불까지는 일단 버틴다. 네, 팔더라도 58불 보고 판다. 다음 주에 종가가 상승해 준다면. 다음 주에 종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죠. 일단은 다 손실일 거잖아요. 다 손실인데 손절을 할 거냐?
그럼 본인이 결정해야죠. 예?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투자금을 전부 다 밀어 넣었다. 그러면 고민하셔야 돼요. 손절을 할지 말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50불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손절을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전체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일부가 들어갔어. 예?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들어갔다면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매수한 건 두고 나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관리할 거야 라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분이 노려야 될 시간은 언제다? 11월 세 번째 주라고요.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하락한다와 상승한다 두 개로 나눴을 때 상승을 해준다면 다음 주에 종가가 상승해서 끝나준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매도해야 되는 기본 가격은 58불 정도로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락을 하면 다음 기회 언제 온다고요? 11월 3주에 온다고. 예. 그러면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이 정도 자리가 될 겁니다. 빠르면 11월 2주가 되겠죠. 왜냐하면 11월 3주에 11월 2주에 저가를 깨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11월 두 번째 주가 양봉이 나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럼 바닥은 11월 두 번째 주에 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시나리오를 그리는 이유는 사실 다른 이유에 있지 않아요. 11월 두 번째 주가 분기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결국 분기 말 12월 말이 됐을 때는 오히려 위로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의 봉을 보고 접근을 할 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SQQQ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스닥 때문에 그런 거지. 나스닥 지수의 월봉 구조로 봤을 때 만약에 이게 분기봉의 고점을 그리는 순간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빠르면 이미 나왔을 수도 있고요. 빠르면 이미 나왔을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조금 더 나스닥 지수가 상승 여력이 있다면 한 11월 두 번째 주 정도까지는 끌어올렸다가 그 이후에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일단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시간을 타고 가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지금 들어간 SQQQ에 대한 투자 자금이 크지 않다면 손절하지 않고 11월 두 번째 주, 11월 세 번째 주 정도를 노리고 추가로 매수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들어간 투자 자금이 크면 11월 두 번째 주, 11월 세 번째 주에 바닥을 찍고 오른다고 해도 단가를 낮추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에 따라 전략을 가져가는 방식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자, 내가 단가가 낮으면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위치에서 큰 손실이 아니라면 일단 줄여.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줄였는데 올라요. 그럼 열받겠죠. 그럼 줄이는 비율을 조절하는 거지 전부를 다 청산하는 건 아닌 거죠. 왜? 본인이 줄이면서 발생한 손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만에 하나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그 손실을 상쇄해야죠. 그러니까 전부 다 정리를 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전부 다 정리하기엔 좀 아까워 보이고 다만 현금의 보유 비중이 커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이 됐는데 그냥 올라버려. 그러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이번 주에 저가를 붕괴할 경우의 시나리오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에 저가를 붕괴했을 때는 사실 이제 저가에 대한 기대치는 없고 종가에 대한 기대치만 남는데 종가가 상승해서 끝난다 그러면 이제 58불 언더는 다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 오겠지만 종가가 하락했을 경우에는
54불까지도 지켜줄지 말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본인이 이제 60불 또는 뭐 58불 이런 수준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셨던 분들은 이제 손실 상태를 한동안 유지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SQQQ의 변동성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11월 두 번째 주까지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보일 거냐, 그 변동성을 투자자가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정신적인 여력이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금 비중이 높으면 사실 뭐 단가를 낮춰버리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이 현금 비중보다 이 보유한 주식 비중이 큰 경우에는 단가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투자자가 마련해야 된다라는 점은 한 번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비중이 50% 언더다. 50% 언더다 그러면 한번 종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도 한번 지켜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중이 50%가 넘어. 그래서 단가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비중을 낮춰보는 것도 어느 정도는 고려 대상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양날의 칼이잖아요. 오르면 64불까지도 오를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근데 내리면 50불 언더로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양쪽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가가 오르면 해피하다. 종가가 오르면 뭐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 올 거예요. 근데 종가가 내리면 그때부터 골치 아픈 거죠. 왜냐면 11월 세 번째 주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3주라는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셔야 돼요. 앞으로 다음 주에 종가가 내리면 3주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봐야 돼요. 추매할 필요 없어요. 추매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올라갈 차트면, 올라갈 상황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추매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내리는 게 문제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렸을 경우에 다음 기회가 오는 시간은 11월 2주, 11월 3주 딱 그 시점일 거예요. 그때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 기회는 1월 달에 옵니다. 1월 달에. 근데 1월 달에 기회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월 달에 기회를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횡보봉이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락봉이 나왔다가 1월 달에 상승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렇게 그리면 차트가 엉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10월 네 번째 주부터 1월 초, 그러니까 이 12월 말까지의 차트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장기 하락의 형태는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 국장을 보세요. 국장을 보셨는데 지금 개인이 현물 팔아요? 안 팔잖아요. 이번 달에 4천억 팔았어요. 4천억. 지난달에 2조 원 넘게 샀을걸요? 2조 원을 넘게 사서 4천억을 팔았다라는 거는 이건 상승장에 아직 올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기존에 월별 쫙 해가지고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다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만약에 상승장에 오려면, 그러니까 장대 양봉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그리려면 2조 3천억? 2조 3천억 정도를 손절시켜야 돼요. 개인을. 근데 올리면서 손절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리면서 손절시키지. 그러면 2조 3천억을 개인이 매도하는 시간 동안은 올리면 안 돼요. 횡보하거나 내려야지. 그래서 지금의 국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강력한 상승이 오기에는 자금의 흐름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2조 3천억을 손절시키는 동안에는 뭔가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흐름이 우선 나와야 되고, 그 2조 3천억이 다 손절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이 나올 텐데, 지금은 개인의
자금 흐름만으로 봤을 때는 명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끝내주게 오르겠다? 그런 생각이 국장을 보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선물을 보유하고 있는 게 5천억도 안 돼요. 미국 증시 겁나게 오를 건데 겨우 5천억 사가지고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선물은 만기가 12월이잖아요. 근데 왜 기존에 2조 원이나 넘게 들고 있던 선물은 다 던졌을까? 그죠? 2조 원 넘게 선물 매수를 들고 있었는데 싹 다 던지고 이제 다 팔았다가 5천억을 다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흐름 자체가 장기적으로 뭔가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 보아가면서 돌다리 두들기듯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공격적으로 나스닥 지수든 다우 지수든 끌어올리기에는 아직은 위험 부담이 큰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의 SQQQ의 그 매트릭스 구조만으로 보면 한 12월까지는 고생길이 보이는데 과연 이게 하락하면서 갈 수 있는 환경인 거냐?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손절하기에는 좀 아쉽다. 네, 지금 제 입장은 공격적으로 손절하기에는 아쉽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본인이 손실인데 굳이 그걸 다 던지기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수익이다. 그러면 던져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봐요. 네. 이런 자리에서는 살짝 거래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의 구조에서는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매수하는 게 그렇게 즐거운 위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오르든 내리든 빠져나가고 싶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빠져나가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그리고 저라면 그냥 11월 두 번째 주 이후를 노리고 싶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타인에게 이렇게 거래하라라고는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종가가 상승하면 후회할 거니까. 왜? 58불 이상에선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부로 투자자분들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유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최악의 시나리오는 11월 두 번째 주까지 빠진다예요. 11월 두 번째 주까지 빠진다. 최상은 다음 주에 바로 오른다. 자, 최상의 조건은 다음 주에 오르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올라간다. 이게 최상이고 다음 주에 내리면 아마도 바닥을 찍는 시점이 11월 두 번째 주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개인적인 플랜이에요. 이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하실 건지는 여러분의 결정사항입니다.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국장 상황을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장을 보겠다. 국장이 오르면 미장도 오를 거잖아요. 국장이 오르면 미장도 오를 건데 미장이 오른다면 그러면 제가 얘기한 11월 두 번째 주로 향하는 시나리오까지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내일 만약에 월요일에 만약에 시가 찍고 쭉 흘러내려요. 그럼 이건 미장도 내릴 거란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본장 보고 그때 가서 천천히 판단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이 구조는 제가 만족스러워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월봉이죠. 자, 월봉이고 다음에 주봉이요. 주봉. 자, 첫 번째 답이 없다. 깔끔하죠? 두 번째 종가가 상승하면 58불 이상은 기대한다. 세 번째 종가가
하락하면 54불 이하로 기대한다. 이하는 가봐야 54불 정도까지밖에 못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자, 종가가 하락하면 그 다음 바닥 11월 2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 전략을 고민하신다면 11월 2주 또는 11월 3주차에 공략해야 한다. 그 사이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주봉 답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거래하기는 어렵다. 종가가 상승하면 58불까지는 기대할 수 있으니까 58불 언더의 분들은 그 정도에서는 매도할 수 있을 거다. 종가가 하락하면 54불 이하로 기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 고생길이 보이고, 종가가 하락했을 경우에 그 다음 바닥은 11월 2주 정도를 보셔야 되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면 11월 2주 정도를 추매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시라. 자, 본인이 전부를 들이밀었다면 추매에 대한 전략을 고려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일부에 대한 정리는 어쩌면 필요할 거다. 그 부분은 한번 감안해 보시고요. 만약에 본인이 들어간 돈이 50% 언더다. 그러면 조금만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종가가 상승하면 사실 추매도 필요 없고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다음 주가 이제 하락하게 되면 그 다음에 추매 전략을 다시 고민해야 되니까 추매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의 비중이 어느 정도냐만 일단 투자자가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주봉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일봉은 답 없어요. 일봉은 의도적으로 아랫꼬리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아랫꼬리 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애매한 차트예요. 이게 저가를 지키면 끌어올릴 수 있는 차트거든요. 저가를 지키면 끌어올릴 수 있는 차트인데 저가를 붕괴하고 시작할 거라 이게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갭상승이 나오면 해볼만 해요. 갭상승이 나오면 위로 올라가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국장이 갭상승 했다가 내리 꽂아야 돼요. 내리 꽂으면 본장의 갭상승이 나오면서 어쨌든 위로 올라가는 걸 시도해 볼 만한 상황인데, 만약에 본장이 오르면, 우리 국장이 오르면 그러면 이제 밑으로 일단 내려가는 행위가 먼저 나오고 감아 올릴 거냐 말 거냐는 이제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요, 일단 하락 시간이 여기까지는 잡혀 있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게 월화잖아요. 월화. 맥스는 수요일까지. 수요일까지는 하락하기 좋은 시간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상승이 온다면 빠르면 수요일이고, 빠르면 수요일이고, 목금은 괜찮아요. 그나마. 목금은 괜찮은데 월화수는 지뢰밭이라는 거예요. 월화수는. 그럼 월화수는 하락에 나와도 찍소리 못하고 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빠질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월화수는 나쁘고 목금 월은 괜찮아요. 이게 목금 월이잖아요. 목금 월은 괜찮다. 월화수는 나쁘고 목금 월은 괜찮아. 근데 6거래일이 남았는데 앞에 3거래일은 SQQ 입장에서 내려가기 유리하고 뒤에 3거래일은 올라가기 유리해요. 그러니까 3일 동안에 덜 내리면 남은 3일 동안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3거래일 동안 많이 내리면 나머지 3거래일 동안 올린다고 해도 그게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밑으로 내려간다면 보이는 거는 볼벤 20 하단까지는 봐야 되니까 여기에요. 50불.
그래서 제가 계속 50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봉이 지금 50불까지는 열어놨기 때문에, 예. 과연 이제 50불에서 반등을 해서 54불 위에서 끝나는 거냐, 주봉이. 아니면 50불 언더에서 마무리를 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이게 빠져나가야 될지, 들고 있어야 될지 사실 판단이 안 서요. 예. 지금은 저는 판단력 제로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게 봉을 그려놓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 괴롭히겠다라는 의지도 다분히 담겨져 있는 상황이라서, 좀, 예, 고민이 깊어져요. 지금 어떤 판단도 내리지 못하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그냥 다 정리하고, 예, 지금이 그렇게 거래하기에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그냥 정리를 해버리고, 예, 11월 두 번째 주를 노려보고 싶은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보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청산을 하는 게 과연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 좋은 영향을 줄 거냐,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팔아도 손실이 없다고 쳐요. 지금 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저는 1% 손실이거든요. 예, 금액도 크지 않지만,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손실은 1%예요, 1%. 뭐 엄청나게 내린 것 같지만 저는 1.1%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에 약간의 반등만 나와도 나스닥 지수가 0.4%만 오르면 전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빠져나갔다고 쳐요. 근데 제가 팔았어요? 제가 팔았는데, 저는 이익을 보고 팔았는데 60불대에 매수한 분들이 저 사람이 팔았으니까 팔아야 되는 줄 알고 손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실이 클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저는 600만 원어치 샀는데 몇 천만 원어치 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런 사람 입장에서 저랑 비중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볍게 던지는 건데 그분은 비중이 크고 손실도 큰 상태에서 그걸 던진다. 그건 좀 다른 문제일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저는 매도하면 끝이에요. 제 돈이니까. 근데 제가 매도한 행위가 그분한테 선한 영향을 미칠 거냐, 아니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냐, 그걸 모르겠어요. 왜냐? 저는 여기서 팔아도, 여기서 만약에 SQQQ가 오른다고 해도 전 상관이 없어요. 왜? 저는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거니까. 다음 판에 끼면 되지? 나는 11월 두 번째 주에 들어가면 돼. 라고 결정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인데, 비싸게 사신 분들이 이 방송을 동일하게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그분들한테 손절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냐? 그걸 모르겠다고요. 왜냐? 종가가 오르면 58불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4불은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4불. 그럼 60불에 산 사람도 58불에 손절하면 2불만 손절하면 되잖아요. 2불만 손절하면 될 거를 제가 54불에 팔아야 된다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게 딜레마예요. 그리고 월화. 제가 보기엔 월화가 가장 피 클 것 같고, 수요일이 되면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고 봐요. 특히 수요일. 수요일에 방향을 바꾸면, 이제 목금 다음 주월 만약에 상승을 해가지고, 주봉 종가도 상승시켜 놓고, 또 월봉도 상당 수준까지 올라와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과연 그때 54불 부근에서 청산을 한 행위가 잘한 거냐? 라고 했을 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7만 원을 손절하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저는 이 가격에 손절해도 그냥 7만 원만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이 7만 원이 지금 의미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 800명 넘게 보잖아요.
이 동영상을 800명이 넘게 보는데, 야, 나는 여기서 빠져나왔으니까 나는 걱정 없어 라고만 하기에는, 예, 예,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냥 제가 파는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상관없는 문제인데,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는 빠져나왔으니까 나는 상관없어라고 하기에는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거고요. 시나리오는 두 개예요. 수요일 이후에 오를 거냐, 그죠? 다음 주 수요일 위에 올라서 주봉의 종가를 상승시킬 거냐, 이게 하나고, 만약에 계속 내린다면 그 다음에 기회는 11월 두 번째 주 정도에 올 거니까, 예, 그때 가서 어느 정도 가격에서 이제 반등을 할 거냐. 지금 예상으로는 40불대라고 보여요. 40불대. 그러면 지금 20불 정도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맥스. 미니는 아니다. 맥스로 그 정도 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매수하신 분이 지금 69불대에 매수했다면 50불이 무너졌을 때 20불 정도 손실이 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꽤 커요. 70불 대비 50불이면은 73, 20불이니까 한 30%의 손실을 지금 감내하면서 버텨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요. 저는 이제 겪어봤으니까, 반토막까지 겪어봤으니까, 그게 단기적으로 그 정도 손실이 나면 거의 멘탈이 붕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11월 두 번째 주까지 버티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의사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게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 화, 수, 목, 금이고요. 월, 화, 수, 목, 금이잖아요. 잘 보시면 요게 어디라고요? 11월 이거 10월 4주 11월 1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락하기 시작하면 11월 첫 번째 주부터 11월 두 번째 주는 좋아지는 거예요. 10월 4주, 11월 1주잖아요. 그러면 12월 두 번째 주에 영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락하면 12월 두 번째 주는 영구간이 쌓이기 때문에 상승하기 좋은 구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매트릭스 구조로 보면 만약에 지금 하락하면 11월 두 번째 주는 좋아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주봉의 구조와 일봉의 구조로 봤을 때는 11월 두 번째 주에 상승하기에 좋은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리면 기회는 11월 두 번째 주에 온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일단 맞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수요일 이후에 상승이 오면 주봉 자체가 좋아지는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찰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일부를 줄인다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일부. 전체를 줄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체를 다 줄여버리면 저에게는 그냥 투자를 접었다? 정리했다라고만 정리하면 끝나는데, 보유자 입장에선 상당한 데미지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줄여야 된다고 생각되면 30%만 줄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600이죠. 600이면 400을 남기고 200을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1000만 원을 배팅한다고 그랬잖아요. 1000만 원을 배팅하는 거니까 400이 주식이고 600이 현금이에요. 600이 현금이니까 이게 만약에 내려요? 내린다고 시작해요. 그럼 내리면 저는 600만 원어치 추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럼 600만 원어치 추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단가를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단가에서 3분의 1 수치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봐요. 만약에 지금 제가 단가가 54인데 54예요. 54인데 밑에서 만약에 48 정도에 잡는다. 그러면 제 단가는 50불 정도가 되겠죠. 비중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렇게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월요일에 상승이 온다면 저는 30% 정도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30% 정도는 정리를 하고 나머지 60% 넘는 그 비중은 일단 두고 다음 주에 종가를 봐야겠죠. 다음 주에 종가를 보고 나서 아이고 내가 바보짓을 한 거구나 그러면 이제 모든 전략은 11월 두 번째 주로 미루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종가가 상승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물량은 58불 위에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어쨌든 얻는 거니까요. 그럼 그 물량은 이제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욕심이면 그냥 저는 정리하는 게 맞아요. 이런 구조는 저는 거래하기 싫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100%를 싹 다 정리하고 100%를 싹 다 정리하고 그냥 이 거래를 포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이 동영상을 보는 800명이 문제죠. 이 동영상을 보는 800명한테 나는 이 판에서 빠질 테니까 보유하고 있는 당신들은 알아서 하세요라는 방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방송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일단 제 전략은 지금 상태에서는 수익 쪽으로 가면 30%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11월 두 번째 주에 집행할 수 있도록 되게 한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의 제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걸 다시 바꿀지 말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분석도 여기까지 마칠게요. 자,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일요일 오후 9시에 따로 또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니까요. 그때 찾아오시면 또 SQQ에 대한 다른 얘기도 한번 추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